네, 온라인 커뮤니티는 조롱, 놀이, 취미 이런 것도 하지만 사회 이슈를 쟁점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담론과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써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주 간단한 일상들을 매일 나눕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어서 접속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기도 하고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해서 특정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담론,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방문자 수의 경쟁, 상호 비하,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단결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체성에서 말하는 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범주화의 문제와 자기 고양, 어느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념, 즉 범주화와 자기 고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계속 강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자 수 사례입니다. 특정 집단,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를 언급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2022년 1년 기준으로 월 평균 방문자 수입니다. DC 인사이드가 1000만 명인가요? 1950만 명. 아니군요. 1억 9,500만 명이네요. 2억 가까운 방문자를 보여줍니다. 월 평균입니다. 펜코가 7,900만 명, 인벤이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보통 한 2천만에서 2억 정도 수준의 방문을 보여주니까 커뮤니티마다 방문자 수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수천만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을 오프라인에서 돌아다녔을 때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도시화된 현실에서 보더라도 제법 많이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10,000명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쓰시게 되면 저렇게 2억 명 가까운 방문자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특정 사이트의 예를 들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중고차, 자동차 쇼핑몰로 출발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고차 쇼핑몰, 자동차 쇼핑몰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쇼핑몰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 가지 사례인데 불법 번호판 사용 차량을 게시판에 업로드를 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단순히 자동차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불법 주차 이런 거에 관한 게시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아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는 아닙니다만 역시 그냥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특정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에 공감대를 얻게 되면 완전히 판매되는 이런 양상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직원 실수로 각 티슈 2천만 원을 주면 했다. 사장의 눈물에 자영업자들이 뭉쳤다. 이런 자영업자 커뮤니티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파트를 공모 안내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아마 판촉물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각 티슈가 2천만 원어치가 왔다. 대형 트레일러로 왔는데 평생을 사용해도 쓸 수도 없고 거기에 회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다. 자영업자 사이트에서 그렇다면 중고로 한번 판매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실시를 했는데 댓글이 2,000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2,000개가 달리고 2천만 원어치의 각 티슈를 모두 판매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렇게 뜻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강한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이트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 존엄? 이런 것들을 이제 높여주는, 이제 이런 결과를, 셀프 이스팀을 높여주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보다 낫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한다. 라는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몇 가지입니다. 여초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라고 해서 여성 회원이 많은 곳, 남성 회원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고, 특히 이 영역에서는 이제 양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혐오나 비판, 비난을 넘어서는 혐오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일상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훈훈한 이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사회 이슈에 가서는 비난, 비판, 토론, 건전한 토론을 넘어서 혐오까지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플이나 혐오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단순히 문제입니다를 떠나서 그 효과가 굉장히 파괴적인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간단하게 다시 언급될 것 같습니다만은 특정 커뮤니티의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사회적인 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면 맞춤형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거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선거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건 이제 특정 여론은 언론사에서 밝힌 것들인데요. 밝혔다기보다는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나름의 어떤 정치 지향이 발견된다라는 것이고요. 게임 사이트, 게임 커뮤니티인 루리웹 같은 경우도 5천만 회 이상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월 평균입니다. 월 5천만 회 가까운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 성향이 저렇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클리앙, 오늘의 유머, 딴지, 82쿡, FM 코리아, MLB 파크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한 2천만 회, 많게는 한 1,000만 회에서 한 5천만 회 정도의 월 방문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한 후보에 대한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 관련 게시글들이 나타날 때 혹시라도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그런 게시물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벌써 선거관리가 시작되는,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부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해서 약 20여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치 관련 게시글들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상적인 선거관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인트는 일상적인 선거 관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활동이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것이 사적인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 공익단체화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공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성 이런 책임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나서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리적으로 소외된 개인이 물리적 공간과 관계없이 결집할 수 있는 장점,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간은 익명성,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성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좋다. 그게 이제 활성화 이꼴 긍정적이다. 이제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문자 수 혹은 클릭 수가, 그리고 좋아요라고 하는 누르는 수가 자극적인 제목, 비난, 혐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늘어난다면 성공적이다. 성공적인 것,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주목받는 것, 스스로 평가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 문제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촛불 시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진보 보수 모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위를 조직하고 관련된 뉴스를 전파하고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 후보자들이 방문을 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은 있습니다. 가입할 때 특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비차별적인, 차별적이지 않은 가입. 그래서 누구나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와 커뮤니티의 확대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여러 개의 멤버십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시간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상과 정치의 쉬운 전환도 가능합니다. 일상적이다가 정치적이다가 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접근해서 부담이 덜합니다. 지속성도 보장이 됩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거의 매일 반복적인 접속이 가능합니다. 효율도 있습니다. 참여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좋아요라든지 이런 반응수의 클릭도 있고요. 정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요인은 무엇보다 기존 정당 체제의 한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기존 정당은 이미 캐치올 파티처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화된 정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게 기존 정당 체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 체제의 한계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화되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